안녕하십니까.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 지난번 제 15강에 이어서 오늘은 16번째 와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의 주제는 이탈리아의 최서북방 지방에 있는 피에몬테 와인 산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에몬테에서 나는 새 이 와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피에몬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이야기는 여긴 두 이렇게 팩트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와인이고 하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흔히들 이탈리아의 이렇게 와인의 명산지를 이야기할 때 피에몬테 플러스 토스카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것은 종래 요사이 이렇게 남부 지방의 새로운 와인의 명산지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이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피에몬테와 토스카냐 지방의 와인은 어느 면에서는 전례적 아니면 전통적인 와인의 명산지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피에몬테와 토스카냐 두 지방이 하나는 북위 45도 하나는 북위 46도 거의 비슷한 위도에 갖고 있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보르도와 부르고뉴가 이 북위 45도 선상에 물려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피에몬테를 흔히 프랑스의 부르고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피에몬테는 레드보다는 화이트의 명산지입니다. 바로 이 알프스 산을 등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아펜니노 산맥이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악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보면은 이렇게 숱한 언덕이 줄을 잇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피에몬테 와인 산지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피에몬테가 왜 유명하냐면은 사실은 이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에 공포되기 이전에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 무려 30여 개의 군소 국가 혹은 이것을 우리는 달리 영주 국가 무슨 군주 공화국 이렇게 여러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독자적인 통치권을 가진 약 한 30여 개의 군소 국가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의 텃밭입니다. 그 로마가 AD 476년에 동고도 쪽에 오도아케르한테 왕의 황제가 퇴위를 당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470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무려 400여 년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소국가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인 분야에 있어서 여러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와인이 나오고 또 여러 토착 품종이 나오는 이유도 독립국가로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공존했던 그런 역사적인 유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피에몬테는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이었습니다. 그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이 오스트리아한테 저항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북부 지방은 전부 다 오스트리아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이 중심축이 되어서 이탈리아 반도의 독립운동을 하는, 즉 이것을 리소리지멘토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리소리지멘토 운동의 중심축을 이루던 것이 바로 피에몬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역사도 깊이 배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주역이 바로 이 피에몬테입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토리오 에마누엘라라는 사르데냐 피에몬테 국왕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총리로 있었던 카브르 백자 그리고 주네브 쪽에서 붉은 샷의 군대를 운영하고 자원했던 주세페 가리발디 이 세 양반이 사실은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1861년에 이탈리아의 그 군소국가 여러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통합을 해서 1861년에 비로소 이탈리아 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통일한 후에 이탈리아 왕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그 후 한 10년 동안 나머지 아직도 완전히 이 반도 안에서 아직 들어오지 아니했던 여러 이렇게
몇 개 독립된 그리고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땅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많이 넘어온 것이 1871년입니다. 이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탈리아의 이 역사의 중심에 피에몬테가 있었다는 사실. 그럼 왜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 이탈리아 독립 그 운동 리소르지멘토가 시작되냐 하는 것은 그건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역이었던 비토리아 에마누엘레, 그 다음에 주세페 가리발디, 그 다음에 카부르 백작 이 세 분이 다 포도밭을 경영하고 있었고 와인을 빚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여기에 저항이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와인과 독립운동이 연계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한테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이야기는 이 독립운동을 1870여 년에 완벽하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었던 몇 개 지방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과정에서 딜 아마 이렇게 서로가 내고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유명한 해수욕장 그 프로방스의 니스 해안하고 두 번째 저 와인의 명산지인 사부하고 두 개의 땅을 사실은 원래 이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걸 내놓고서 독립운동을 쟁취했다고 보시면은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참 재밌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니스는 프랑스의 땅이고 또 프랑스의 와인과 그 다음에 관광의 명산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세 군데 명품 와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가 발리비아 소프라노의 모스카토 다스티. 모스카토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리고 다스티는 이런 약자를 앞에 이거 모음이 청약을 해서 다스티라 그러는데 아스티의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아스티에서 온 모스카토. 그러니까 아스티에서 나는 모스카토라는 포도 품종을 빚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롤로. 역시 피에몬테 레드 와인의 명산지이고 가장 이탈리아 와인 가운데 제일 그리고 명품을 치는 와인 가운데 바롤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비. 근데 여기 포도 품종을 나타내지 않는데 사실은 꼬르테세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이탈리아는 숱한 토착 품종이 있는데 여기 가비에서 나는 화이트 와인의 꼬르테스가 최상의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탈리아 계층이 세 군데가 다 DOCG입니다. 즉 최상급의 계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래서 제가 타이틀 자체를 강론 타이틀을 피에몬테 명품 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스카토는 포도 품종 자체가 굉장히 답니다. 스윗하다 그러죠.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와인에도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와인의 하한선 알코올이 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선이 15.5라고 생각하신다면 겨우 턱걸이한 알코올 수준이지만 굉장히 우아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롤로 와인은 2000년 초에 저희들이 와인 리뷰 잡지에서 이탈리아 와인을 소개할 때 제가 쓴 글이 하나 있는데 바롤로를 군왕의 와인.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그때 왜 이것이 군왕의 와인이 되냐 하면은 이탈리아가 통일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왕국이 성립되고 난 뒤에 이탈리아에 이렇게 찾아오는 국빈들에게 당연히 에마누엘레가 피에몬테 사람이고 거기서 바롤로가 당시에 총리였으니 물론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총리를 하면서 바롤로를 사실상 오늘과 같이 이런 명품 와인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주역이 바로 카부르 백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부르 백작이 빚었던 와인, 이러한 와인들이 바롤로 와인이 오늘날까지 우리는 군왕의 와인으로 그 타이틀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롤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랑게라는 이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따나로라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건너편이 랑게고 이쪽 다른 한쪽 편이 바롤로하고 바르베르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나는 명품의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화이트 와인이 나는 가비라는 피에몬테의 이쪽에 리구리아 쪽으로 내려오는데 가비라는 이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에서 나는 꼬르테스의 화이트 와인이라 해서 DOCG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 대단히 훌륭한 와인입니다. 왜 이 와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롤로 와인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와인을 보시면 색상이 굉장히 뭐랄까 아주 창백한 이 레드의 그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어로는 막 그냥 저희들이 페일 레드, 창백한 레드, 이렇게 알면 퇴색한 아주 이렇게 붉은 빛깔의 레드라는 뜻입니다. 부르고뉴의 피노 누아가 바로 이 페일 레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품종은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인데 네비올로는 5개의 이렇게 이 타닌이 센 가족이 있는데 까베르네 소비뇽, 말백, 네비올로, 다음에 따르나트, 그 다음에 슈라즈 이렇게 5개를 가리켜서 흔히들 타닌이 센 그리고 타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네비올로가 바로 이 랑게 일대에서 폭넓게 자라는 이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입니다. 해서 오늘 이 바롤로 와인, 군왕의 와인이 레드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래서 3가지 와인이 전부 다 명품의 와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사 그리고 유통을 시키고 있는 데는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제가 굳이 깊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옛날부터 진로가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 음료 그다음에 알코올이 널리 유통을 시키고 지금은 우리나라 최상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유통 수입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의 와인을 쭉 보면요. 특히 이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 들어오는 와인들을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최상의 유통사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강론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